저는 20대 중반의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특별히 귀신이나 영적인 것들을 믿는 편은 아니지만 지난 여름 겪었던 일 때문에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제가 친구들과 여름 휴가로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산골 마을로 여행을 갔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틀 동안 캠핑을 하기로 했고 첫날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밤새 들리는 풀벌레 소리와 맑은 하늘의 별빛 덕분에 평화로운 밤이었죠. 문제는 둘째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캠프파이어를 피우고 둘러앉아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이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전설은 이 산 속에 과거 마을 사람들이 버리고 간 아이의 영혼이 떠돈다는 이야기였죠. 아이를 버린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영혼은 자신을 찾아주길 원하며 밤이 되면 산을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고백하자면 그때까지 저는 그런 이야기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소일거리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피곤함에 덮쳐 하나둘 장비 안으로 들어가 잠에 들었습니다. 저는 깊은 잠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누군가 흐느끼는 소리 같았습니다. 꿈일 거라 생각하고 다시 자려고 했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밖으로 나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소리는 숲속 깊은 곳에서 나는 듯했습니다. 저는 깜깜한 숲속을 걸으며 점점 소리의 근원지로 다가갔습니다. 이제 소리는 분명한 울음소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누군가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긴장감이 몰려왔죠. 하지만 어느 순간 소리가 뚝 그쳤고 저는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뒤돌아서서 다시 캠프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목덜미를 스치는 싸늘한 바람과 함께 뒤에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무서움에 떨며 천천히 고개를 돌리니 그곳에는 흐릿한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본능적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막막한 숲속에서 길을 잃을까 걱정했지만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정신없이 달려 캠프로 돌아왔고 그제서야 친구들을 깨워 방금 겪은 일을 말했습니다. 처음에 모두 저를 놀리는 줄 알았지만 제 심각한 표정을 보고 진지하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우린 밤새도록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아침이 밝아왔고 우리는 서둘러 짐을 챙겨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도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후로는 숲이나 산속 같은 외진 곳으로의 여행은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착각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날의 경험은 여전히 제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여러분도 여행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이세요.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인터넷을 서핑하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재미있는 영상들을 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문득 오래된 인터넷 포럼이 떠올랐다. 그곳은 내가 고등학생 때 자주 들르던 공포 이야기 공유 게시판이었다. 그 시절 나는 그곳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읽으며 밤을 지새우곤 했다. 갑자기 옛 추억이 그리워져 포럼에 접속했다. 게시판은 여전히 운영 중이었다. 최근의 글들도 꾸준히 올라와 있었다.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넘쳐났지만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제목은 잊힌 고시원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글을 클릭했다. 작성자는 자신이 겪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라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었다. 그가 언급한 고시원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동네에 있었다. 그는 다른 지역에서 직장을 잡은 후 숙소를 찾다 보니 그곳이 가장 저렴해서 돈을 아끼기 위해 선택했다고 했다. 고시원은 주변에 잘 알려지지 않은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음산한 기운과 낡은 전등의 깜빡임이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그는 이런 점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다. 주인 할아버지는 무뚝뚝했지만 친절하게 방을 안내해 주었다. 방은 좁고 간단했다. 책상 하나, 침대 하나, 그리고 작은 창문이 전부였다. 몇 주가 흘렀다. 그는 회사 때문에 매일 아침 일찍 나가고 저녁에 늦게 돌아왔다. 집과 직장 군인 생활 패턴이 이어지다 보니 고시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가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누구와도 마주친 적이 없었다. 어느 날 밤 그는 자려고 누웠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벽 뒤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쥐거나 배관 소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소리는 밤마다 반복되었고 점점 더 선명해졌다. 처음엔 벽 뒤에서 들리던 소리가 점차 그의 바로 곁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귀를 막고 잠을 청하려 해도 소용없었다. 소리는 끈질기게 그를 쫓아다녔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 다른 세입자들에게 그 소리를 듣지 않았는지 물었지만 이상하게도 누구 하나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없었다. 주인은 이 모든 것을 무시했다. 그러던 중 그는 어떤 헌책방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오래된 지역 신문을 발견했다. 신문은 그가 머물고 있는 동네에 관한 기사로 가득했다. 한 기사가 그의 눈길을 끌었다. 그 기사에는 지금의 고시원 자리에서 발생한 미해결 사건이 언급되어 있었다. 몇 년 전 거기서 여성이 실종되었는데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서둘러 고시원으로 돌아와 벽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상하게도 소리는 그때마다 멈추었다. 하지만 다시 잠에 들려고 누우면 어김없이 소리가 시작되었다. 결국 그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벽을 뜯기 시작했다. 그는 벽 뒤에서 작은 사진을 발견했다. 그것은 실종된 여자의 사진이었다. 사진 뒤에는 무언가 메모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찾을 것이다. 그날 밤 이후로 그는 그 고시원을 떠났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고시원에서는 동료 세입자들이 계속해서 그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고시원의 소문은 소리 없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그곳은 2층 고시원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때 쓴 글에는 그가 느꼈던 공포와 불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그 글을 다 읽고 나서 다시금 PC를 껐다. 이후로 그 고시원의 이야기는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방이 어느 방이었는지, 그 벽은 누군가에 의해 다시 막혔는지, 무엇보다도 그 사진의 주인공은 어디 있는지를 상상하며 소름이 끼쳤다. 결국 나는 그 지역을 조사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고시원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오래 잊혀진 이야기라며 나를 피했고 고시원 건물은 이미 철거된 지 오래였다. 나는 그저 허무하게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마치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한 달 후 나는 집에서 벽 긁는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기로 했다. 우리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각자의 공포 경험담을 나누기 시작했다. 이야기들은 점점 무서워졌고 어느 순간 분위기는 섬뜩해졌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오래전 내가 겪었던 기묘한 사건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그때는 나도 대학생이었고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했었다. 마을은 늘 그래왔듯이 한적하고 조용했지만 그해 여름은 뭔가 달랐다. 마을 구석구석에는 실종자, 전단지가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무엇인가 숨기는 듯한 행동을 보였다. 알고 보니 최근 몇 달 사이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방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였다. 숲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평소라면 아무것도 아닌 일반적인 바람 소리였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나무들이 흔들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나는 그 속삭임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그 소리에 홀린 듯 나는 잠옷 차림으로 밖으로 나갔다. 숲속으로 들어간 이 소리는 점점 커졌고 방향도 분명해졌다. 날이 밝기도 전 어둠 속에서 나는 누군가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 그림자는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 서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은 한 소녀였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뚜렷하지 않았다. 마치 안개 속에서 보이는 형체처럼 흐릿했다. 그녀는 나에게 무언가를 속삭였지만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다 그녀는 나를 손짓으로 불렀다. 나는 마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그녀를 따라갔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정신이 들었고 나는 깊은 숲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상한 기운이 나를 감쌌고 나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순간 나무 사이로 사라진 소녀를 보았고 그 자리에 다다르자 땅 위에는 오래된 묘비가 세워져 있었다. 묘비에는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고 깜짝 놀라 나는 뒤로 물러났다. 그때 소름 끼치는 진실이 드러났다. 묘비에 적힌 이름은 바로 일주일 전 실종된 소녀였다. 나는 그 자리를 급히 빠져나와 마을로 돌아왔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부여잡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숲속에서 만난 소녀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후 주민들이 단체로 숲을 수색하다가 그 묘비를 발견했다. 묘비 밑에는 실종된 소녀의 시신이 묻혀 있었다고 한다. 친구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못삭해하며 의자에 더 깊이 몸을 파묻었다. 우리는 얼마나 침묵 속에 빠져 있었다. 그 밤 이후 나는 다시는 그 마을을 찾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은 잊지 못할 그 속삭임과 소녀의 얼굴이 떠오르곤 한다. 이야기를 마치자 불길한 느낌이 드러나는 캠핑장 주변을 한번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에 우리는 서둘러 불을 끄고 텐트 안으로 들어갔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는 오래된 중학교가 하나 있었다. 이 학교는 낮에는 여느 학교와 다름없이 평범했지만 밤이 되면 공포의 장소로 변하곤 했다. 이 학교에 얽힌 기묘한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학교의 3학년 학생인 지수라는 소녀였다. 지수는 학교에서 성적도 우수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한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지수는 평소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해서 친구들에게 자주 인터넷에서 본 공포 이야기를 해주곤 했다. 어느 날 밤 지수와 그녀의 친구들은 학교에 몰래 들어가 놀자고 계획했다. 그날은 방과 후에 특별한 행사가 있었고 그들의 부모님들이 모두 학교에서 늦게까지 머무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학교에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친구들은 학교의 체육관에서 먼저 모였다. 그중 몇몇은 학교에 얽힌 불길한 전설을 이야기했고 다른 친구들은 그걸 듣고 놀리듯 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이야기 속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3층 미술실의 귀신에 관한 것이었다. 오래된 미술실에서는 항상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새벽이면 창밖에서 불빛이 보인다는 소문이 있었다. 지수와 친구들은 이 이야기에 호기심을 느꼈고 자연스레 미술실을 가보기로 했다. 조심스럽게 3층으로 향하는 지수와 친구들은 어두운 복도를 지나 미술실 앞에 섰다. 아무도 없는 학교는 더욱 으스스하게 느껴졌다. 미술실에 들어서자 어둠 속에서 희미한 달빛 때문에 사물의 윤곽만이 간신히 보였다. 속삭이듯 말을 주고받던 친구들은 곧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바람도 없는데 무언가 지나가는 듯한 휙 소리가 들린 것이다. 친구들은 곧장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교실을 비추었다. 그곳은 누구도 없었지만 교실 한 구석에 놓인 낡은 이젤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불가사의한 현상에 친구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몇몇 친구들은 미술실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지수는 왠지 모를 호기심에 이젤을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었다. 그녀가 이젤을 다가가서 확인하는 순간 벽 쪽에서 쿵 소리가 났다. 흠칫 놀란 지수는 뒤로 돌아섰고 그때 미술실 문 옆에 난 작은 창문을 통해 뭔가 흰색 형체가 스쳐 지나갔다고 느꼈다. 결국 친구들은 비명을 지르며 미술실을 빠져나갔다. 심장이 터질 듯한 두려움으로 계단을 달려내려왔고 곧장 체육관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더 이상 거기서도 머무를 수 없던 그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후로도 그날 밤 미술실에서 있었던 일은 종종 이야기 주제가 되었다. 아무도 그 형체의 정체를 확인할 수 없었고 학교의 전설은 그렇게 또 하나의 사건을 추가하게 되었다. 지수와 친구들은 그 후로도 긴 시간 동안 그날 밤의 미스터리를 해결해 보려 했지만 미술실에 다시 들어갈 용기를 내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야기는 잊혀졌지만 학생들 사이에선 여전히 3층 미술실이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남아있었다. 그 학교의 밤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미스터리로 가득 차 있었다.